请我们的乐手林月喝彩，鞭炮手林浩，新人花火棚。 오늘은 난타이촌 콩씨 가문에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앞마당은 하객들로 북적이고 뒷마당의 임시 부엌에서는 바삐 요리하는 모습과 함께 조리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은 둔항에서 1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유수석입니다. 둔항의 결혼식에서 잔치상에 황면을 올리면 잔치의 품격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정통 황면 전수자 장정 씨를 초청하면 혼주의 체면이 더욱 서게 됩니다. 장정 씨는 황면 반죽 한 덩어리를 주무르고 접고 늘리기를 반복하다가 4~5m 길이로 뽑아낸 면 한 가닥을 냄비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둔항 사람들은 황면을 던지는 면이라고도 합니다. 면 한 가닥을 이렇게 길게 뽑는 목적은 단순히 기술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참석하는 유수석 음식을 빨리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황면은 우육면과 달리 한 가닥의 면이 1인분이 아니라 10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숫하면 중에 전투기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면이 둔항 유수석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은 이유입니다. 사막 깊은 곳에 위치한 둔항은 마치 전설과도 같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풍경과 독특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일생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았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여행객이 몰려드는 인구가 20만 명뿐인 둔항은 모든 식당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텐진에 가면 꼭 고부리 만두를 먹고 란저우에 가면 우육면을 먹듯이 둔항에 오면 꼭 당나귀 고기, 황면을 맛봐야 합니다. 둔항에는 크고 작은 식당이 3,000개가 넘는데 그중 2,000개 이상의 식당에서 당나귀 고기 황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순장과 다지는 황면계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전통 가게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이 두 가게는 치열한 전쟁터로 변합니다. 점심부터 밤까지 열 몇 시간 사이에 수천 그릇의 수제 황면이 장인들의 팔심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황면을 만들 때 쓰이는 반죽 한 가닥의 무게는 무려 1kg에 달해 일반인이 다루기에는 벅찹니다. 황면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그릇의 황면이 완성되기까지 가혹한 사랑처럼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먹으로 치고 반복적으로 접고 주무르며 좌우로 비트는 등 고된 작업을 1시간 가까이 반복해야 합니다.
반죽을 주무르는 것은 글루텐의 형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처음 완성된 반죽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주물러 주어 밀가루 중에 글리아딘 분자를 재구성해야만 탄력 있는 그물 모양의 글루텐이 형성됩니다. 완성된 반죽은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었지만 아직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이제 황면의 독특한 비법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황면은 말 그대로 노란색 국수라는 뜻인데 이는 봉해수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봉회는 고비 사막에서 자라는 봉봉초를 태운 재로 옛날에 인류가 자연에서 베이킹 소다를 얻던 방법이었습니다. 화학 제조법으로 소다를 생산하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두낭 사람들은 황무지에서 봉봉초를 채집하고 바람이 부는 곳에 구덩이를 파서 봉회를 제조했습니다. 깍둑 썬 표고버섯, 두부, 다진 당나귀 고기를 모두 팬에 넣고 굽다가 감자 전분을 넣어 걸쭉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스가 녹진하게 배어든 표고버섯, 두부, 고기를 황면 위에 부어줍니다. 거기에 얇게 썬 당나귀 고기 조림까지 곁들이면 정통 당나귀 고기 황면이 완성됩니다. 쫄깃한 황면과 담백한 당나귀 고기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당나귀 고기 황면은 두낭 사람들이 만들어낸 별미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새로운 맛을 추구하려는 요리사들은 다른 고기를 곁들여 봤지만 소, 양, 돼지, 말, 닭, 오리, 생선, 새우 그 어떤 재료도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옛말에 하늘에선 용고기, 땅에선 당나귀 고기가 으뜸이라는 말이 있듯이 평범한 황면은 최고 수준의 고기와 가장 어울리는 듯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이 환상의 조합을 깨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 옛날 귀의군 시기, 즉 서기 994년 5월 15일 두낭의 명문 귀족 인씨 가문에서 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혼례의 자세한 내용은 막고굴의 장경동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고굴의 벽화에는 40여 점의 고대 혼례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날 인씨 가문에 찾아온 600여 명의 하객들은 벽화 속 모습처럼 밥상 양쪽에 나란히 앉았는데 고대에는 이를 열회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신혼부부가 첫날 밤을 보낼 푸른 천막을 치고 하객들은 연회 천막에서 즉흥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연회를 즐겼습니다. 예물을 전달하고 천지에 절을 올린 후 첫날 밤을 치르는 절차였는데 그때도 하객들에게는 유수석을 대접했습니다. 천년이 지났지만 두낭의 결혼 유수석 풍습은 여전합니다. 신혼부부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동경은 그대로입니다. 东皇牛肉泡面好吃的。 많은 이들이 낙타가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라 생각하지만 두낭 벽화와 투르판의 문서에 따르면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건 사람들의 조롱을 받던 당나귀였습니다.
막곡을 제45호 동굴의 호상우도도를 보면 강도를 만난 호상 곁에는 낙타가 아닌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신장 투르판에서 출토된 12건의 당나라 문서를 분석한 결과 호한 상단의 운송수단으로 말 21마리, 소 7마리, 노새 3마리, 낙타 5마리, 그리고 당나귀는 무려 106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실크로드의 숨은 영웅은 당나귀였습니다. 신선한 당나귀 고기를 7, 8시간 동안 얼음물에 담그고 중간에 3, 4회 정도 물을 갈아주며 핏물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냄비에 넣고 약한 불로 대 6시간 동안 푹 끓여줍니다. 당나귀 고기 맛의 비법은 바로 이 양념팩에 달렸습니다. 이 양념팩에는 30여 가지의 재료가 들어있는데 저마다 서로 보완하고 상쇄하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의 사용량입니다. 그 점에서 장정 씨와 다닝 씨는 모두 자신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지만 양념 배합 과정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다닝 씨는 이 냄비 속의 육수를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수많은 조리 과정에서 향이 배어 육수 맛이 더욱 진해졌습니다. 육수가 천천히 고기 속으로 스며들고 오래 끓다 보면 당나귀 고기가 향기롭고 부드럽게 푹 익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지의 당나귀 고기 조림을 따라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아무도 그 맛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들은 이 당나귀 고기 조림을 먹기 위해서 몇 시간의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您打想双层店上的？是的。好，能吃一点。能吃一点。能吃大的。另外的。 고추는 멕시코에서 유래된 것으로 16세기 말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동남 연해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담백한 음식을 즐기는 남방인들은 처음에 고추를 강남 원림을 꾸미는 데 사용했지만 서북 지역에 전해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두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가 되었습니다. 다닝 씨가 만든 당나귀 고기에 곁들이는 고추기름 소스가 특별히 맛있는데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맵지 않고 향긋한 고추를 선택해야 하고 반드시 맷돌로 갈아 서서히 고추의 향을 끌어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춧가루의 굵기입니다. 다닝 씨의 기준은 갈아낸 고춧가루의 씨가 부서지지 않고 껍질이 굵어야 합니다. 이런 고춧가루는 뜨거운 기름을 부어도 쉽게 타지 않습니다. 특히 고기를 찍어 먹을 때 소스가 잘 묻어나고 기름이 스며든 고추씨와 고추 껍질을 당나귀 고기와 함께 천천히 음미하면 환상적인 매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둔항 사람들은 동물의 머리, 발, 내장 요리에 남다른 지혜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나귀 고기를 유독 좋아합니다. 당나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질부터 내장까지
부위를 가리지 않고 볶고, 굽고, 찌고, 삶고, 조리는 등 모든 요리법을 총동원해서 요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위로 요리하기도 하지만 나귀연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당나귀 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육류로 기혈 보강과 자음 강량 효능이 있습니다. 육질의 감칠맛은 주로 아미노산의 함량에 달려 있는데 당나귀 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나귀 고기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脑子有热气了。 好心当成热盖肺，热冲不对麻醉。 나귀연의 메뉴 이름이 다소 황당하지만 맛과 향은 물론 비주얼도 훌륭합니다. 한때는 한 몸을 이루었던 오장육부가 달라진 모습으로 식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옛 모습은 아니지만 나귀연으로 다시 태어난 것 또한 화려한 변신이라 할 수 있겠죠. 东方雀绿也好吃的。 세상 만물은 서로 보완하며 진화합니다. 사막 깊은 곳에 위치한 둔항은 신선한 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밀가루를 주재료로 한 요리가 풍부합니다. 튀기고 굽고 찌고 부치는 조리법이 있는가 하면 단맛, 짠맛, 매운맛의 요리도 있고 모양 또한 더욱 다양합니다. 호방한 요리가 있는가 하면 섬세하고 부드러운 요리도 있고 정교한 요리가 있는가 하면 소박한 요리도 있습니다. 광활하고 거친 고비 사막에서 국수는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둔항과 천년을 함께했습니다. 예술가와 장인 두 호칭 중에서 두용웨이 씨는 장인이라는 호칭을 더 선호합니다. 막고굴의 장인은 장인 정신과 창의력의 극치를 추구하는데 이는 두용웨이 씨가 40년 동안 추구해온 최고의 경지이기도 합니다. (2017년) 두용웨이 씨는 둔항 외곽의 막고진 신둔촌에 작업실을 옮기고 이곳에 조각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막고리 장인마을이라 이름 짓고 자칭해서 촌장이 되었습니다. 정원에서 직접 재배한 가지, 고추, 토마토는 언제든지 따서 바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두 촌장은 이 신선한 채소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둔항 라티아오즈에 곁들이려고 합니다. 두 촌장은 농담으로 장인 정신이 없는 조각가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진흙을 만지던 손으로 밀가루를 반죽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这很近拌的，哎，你看这几层子就好了。 烦吃了哦。 둔항 라티아오즈의 핵심 세 단계는 반죽, 발효, 면 볶기입니다. 충분히 숙성된 반죽은 탄력이 좋아서 당기면 모양이 잘 잡혀 면의 굵기와 두께 모두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나귀 고기 황면이 둔항 수타면의 전문가 버전이라면 라티아오즈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정식 버전입니다.
둔항 사람들은 국수를 3일만 안 먹어도 못 견딘다고 합니다. 둔항의 국수는 면을 뽑는 방식 외에 밀대로 미는 방식도 있습니다. 똑같이 소금물에 반죽하더라도 밀어낸 면이 뽑아낸 면보다 쫄깃합니다. 반죽과 숙성 과정을 여러 번 거듭합니다. 이렇게 정성 들인 반죽을 밀대로 미는 순간에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직경 1m로 아주 얇게 밀어도 여전히 탄력이 넘쳐야 합니다. 차곡차곡 접어서 고르게 썰면 쫄깃한 면이 완성됩니다. 창용리 씨의 사오즈 면은 둔항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면을 미는 솜씨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사오즈가 아주 별미이기 때문입니다. 재료라곤 다진 고기, 두부, 무, 목이버섯, 황하가 전부이지만 볶을 때 불 조절과 조미료의 양, 식재료의 신선도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가장 맛있는 면은 힘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中华臊子面好吃的。来，接一下。啊，来，你先吃点菜，快，苏老师。哦呦，我就给你端饭吃。 두용회 씨의 조각공원에 모인 전국 각지의 조각가와 봉사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둔항의 라테어주를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행복이겠죠. 敦煌辣条子好吃的嘞！